뭐냐면 말 그대로 통합해주는 거죠. 자, 이거는 분석 작업 문서에서 보면 통합 시트가 있어요. 여기 피벗 테이블 옆에가 통합 시트가 되겠죠. 여기가 통합을 해달라는 건데, 통합한다라는 거는 합쳐준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표 1번의 내용과 표 2번의 내용을 갖다가 표 3번에다 통합을 해달라는 거죠. 이 자리에다, 그죠? 강남과하고 서초점의 내용을 갖다가 표 3번에다 통합을 해달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이런 내용 나와있죠. 출제용 1번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과 표 2에서 커피, 프라푸치노, 티, 라떼로 끝나는 음료의 연도별 판매 금액의 무엇을 평균을, 그러니까 강남점 거 서초점 거 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거 통합을 하는 그 방법이 이제 이를테면은 합계로 구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강남하고 서초의 합계로 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강남하고 서초의 평균으로 구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요? 그러니까 강남하고 서초 거를 가지고 표 3번에다 강남 서초의 평균으로 여기다 구해달라는 소리죠. 이 자리에다가, 그죠? 그걸 해주기 위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표 1번, 표 2번에 나오는 그 내용 보면은 음료 종류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뭐 콜드 브루 커피도 있고, 뭐 캐모마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기 있는 모든 음료를 갖다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묶어주는 거죠. 커피로 끝나는 애들, 이름이 이제 음료 이름이 커피로 끝나는 애들, 또 프라푸치노로 끝나는 애들, 또 티로 끝나는 애들, 라떼로 끝나는 애들 해가지고 네 가지 제품군으로 묶어달라는 소리죠. 여기다. 그러니까 이걸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줘요. 여기 이제 분석 작업 시트의 그 분석 작업 문서의 통합 시트에서 여기다 표 3번의 음료에다 이렇게 써줍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야? 커피로 끝난다는 거니까 이렇게 써줘요. 별 커피. 별은 무슨 의미일까요? 별은 여기서는 모든 거라는 의미죠. 별 커피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커피로 끝나는 모든 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뭘로 끝나는 거죠? 별 프라푸치노. 맞죠? 프라푸치노. 별 프라푸치노. 그리고 세 번째는 별티가 되는 별티. 별티. 네 번째는 별 라떼. 그래서 각각 커피로 끝나는 애들, 그러니까 음료 이름이 프라푸치노로 끝나는 애들, 티로 끝나는 애들, 라떼로 끝나는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음료를 갖다가 이게 네 가지로 묶어서 통합을 하겠다. 통합할 건데 강남 서쪽 거에 대한 평균으로 여기다가 통합할 것이다. 그 얘기죠. 일단 통합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음료 부분에다가 표 3번의 음료 부분에 이렇게 써주세요. 별 커피, 별 프라푸치노, 별 티, 별 라떼를 써주세요. 그리고 표 3번 전체를 잡아줘요. 표 3번 전체를 잘 잡아주시고, G1서부터 어디까지요? G2서부터 K6까지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자, 데이터 탭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데이터 도구 그룹이 있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보면 통합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의 통합로 가셔가지고 또 통합 대화 상자가 열렸네요. 그 함수를 갖다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합계로 해놨죠. 합계로 하시면 뭐가 되는 거냐면 강남과 서초의 합계로 계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야? 합계가 아니고 평균이죠. 함수를 평균으로 놔요. 그리고 참조에 빈칸 한번 찍어주시고 A2번부터 이제 이 국까지 갖다가 쭉 잡아줘요. 이렇게 강남 거
함수를 평균으로 놓으시고 참조에다 일단 A, 2부터 E, 9까지 잡고 추가를 눌러 주셔가지고 모든 참조 영역에 추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 2번을 또 잡고 표 2번을 또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고 추가 눌러서 표 2번 내용을 갖다가 추가를 시켜줘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참조 영역에 표 1번과 2번의 내용을 알맞게 잘 추가를 시켜주세요. 모든 참조 영역에 추가된 이 내용 가지고 통합을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사용할 레이블 이 두 개를 체크해 주세요. 첫 행과 왼쪽면 두 개 체크해 주시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로 첫 행은 바로 이제 이 연도를 말하는 거겠죠. 연도를 말하는 거고 왼쪽 면은 아까 쓰셨던 내용 있죠. 별, 라떼 뭐 그런 거 거길 말하는 거죠. 그 레이블을 사용해서 통합할 거다 그런 소리니까 이걸 갖다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 이제 음료별로 해서 연도별로 해서 두 개 강남점, 서초점의 평균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들어간 거죠. (45) 쪽에 가보면 이제 그 데이터표라는 기능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데이터표. 데이터표는 이제 가상 분석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가상 분석이 뭐야? 가상 분석. 말 그대로 가상으로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45쪽을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분석적인 문서 그대로 보시면 되고, 분석적인 문서 중에서 보면은 데이터표 1번 시트가 있어요. 데이터표 1번 시트, 분석 작업에 데이터표 1번 시트를 같이 보시죠. 분석 작업, 데이터 1번 시트. 자, 여기 이제 그 45쪽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투자금하고 투자기간하고 수익률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여기 보면은 투자금이 지금 1억이에요 1억을 투자했다. 그리고 투자기간은 3년이다. 자, 1억 원을 갖다 3년간 투자했다. 그리고 수익률을 갖다가 5% 그랬을 때 수익금은 이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1억 원을 3년간 투자했을 때 5%였을 때 수익금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요. 결국은 이제 수익금을 계산한 이 내용 바로 계산에 의한 결과죠. 그러니까 투자금하고 투자기간하고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한 결과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투자금이라든가 투자기간 수익률 등을 바꿔주면은 수익금의 변동이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자, 예를 들어 투자기간을 4년으로 했고 투자기간을 4년으로 했고 수익률을 갖다가 6%로 했어요. 그랬더니 수익금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인수가 바뀌었으니까. 즉 인수가 바뀌면 결과도 바뀌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수익금, 요거는 계산에 의한 결과라는 거죠. 전 다시 도로 원위치를 이제 투자기간 3년에다가 수익률 5%로 이렇게 도로 돌려놓을게요. 자, 요런 관계예요 제가.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고, 수익률을 그 투자기간을 변동해 보니까 수익금이 변동이 결과 바뀌어가지고 나왔죠. 그럼 수익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 5%인데 1%, 3%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수익률이 1%, 3%, 5%, 7%, 10%로 각각 바뀌었을 때, 또 투자기간이 원래 5년, 3년인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1년, 2년, 3년 이렇게 투자기간이 바뀌었을 때 수익금 얘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뀔까를 갖다가 여기다 표의 형태로 쫙 분석해 주는 거죠. 이렇게 1%의 1년으로 바뀌었을 때, 1%의 2년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이걸 포함해 가지고 다 전부 다 한 번에 다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데이터표라는 기능이에요. 가상 분석 중에 데이터표. 자, 그러면 여기서 가상 분석 작업인 데이터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다 시스템3 되겠죠. 여기다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결과셀을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 결과셀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결과셀. 여기서 결과셀이란 바로
여기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결과로 얻은 요 내용 바로 CO 셀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 결과가 여기도 나와줘야 돼요. 요 셀에도. 자, 여기 교재에서는 막 되게 복잡하게, 조금 살짝 복잡하게 해놨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요. 그냥 C10 셀에다가 C10에다가 이 는을 찍어줘요. 는. 자, 는을 찍는다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계산식을 입력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는을 찍어주면. 그리고 계산식을 작성할 때는 이제 일단은 그 엑셀에서는 주로 이제 이 셀 참조라는 거를 해요. 셀 참조가 뭐냐면 그냥 는 찍어주고 CO셀을 꼭 찍어주면 뭐가 되는 거죠? 그때 CO셀이 참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O셀에 있는 내용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는 CO 해놓고 그 다음에 엔터 쳐보죠. 엔터 쳐보니까 여기 뭐가 생겼죠? C10 셀에 결과 셀이 표시가 되었죠. 이렇게 나와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제 투자금과 투자기간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한 결과가 여기도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익률이 이렇게 변동되었을 때, 투자기간이 이렇게 변동되었을 때 수익금이 어떻게 바뀔지를 이 표에다 한 번에 쫙 분석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결과셀을 가져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10부터 H20까지를 잘 잡아줘요. 표 전체를 여기 C10부터 H20까지를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탭에 보면은 예측 그룹에 보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죠. 데이터 탭에 예측에 가상 분석으로 가세요. 가상 분석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이제 뭐냐면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예요.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여기로 가보죠.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로 가시면은 그 데이터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탭을 대화 상자를 보니까 이렇게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을 잡아달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행 입력셀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일단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이렇게 이제 1%, 3%, 5%에 바뀐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1%, 3%, 5%의 원래 값고요. C사셀에 있는 내용이 1%로 3%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 입력셀에다가는 이렇게 C사셀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열 입력셀에다가는 투자기간을 잡아주면 돼요. 투자기간이 원래 3년인데 1년, 2년, 3년 바뀐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열 입력셀에다가는 이렇게 C3셀 갖다가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투자금이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의 투자기간 1년일 경우에는 수익금이 요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91만 6천 이렇게 요 금액이 나온다는 소리고요. 수익률이 10%에다가 10년 동안 묻어놓으면은 거의 1억 원 가까이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소리네요. 그죠? 이 조건이라면. 자, 요 과정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려면 요걸 갖다가 여기 이제 그 D11서부터 H20까지를 잡아주시고 딜리트를 눌러서 다 지워주시고, 요 결과수에 가져오시는 내용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결과수 이렇게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고 다시 이제 결과수에서부터 다시 가져오는 거죠. C10에다가 는 찍어주고 CO셀 갖다가 참조하고 엔터 쳐주면 이렇게 요 셀에 결과셀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수익금의 결과가 요 셀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표 전체를 잡아주시고, 여기 C10부터 H20까지를 잡아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예측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로 가셔가지고 데이터표 대화 상자에서 뭐야? 행 입력세는 수익률 요 1%, 3%, 5%로 변동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 원래 값 바로 수익률 5%가 되는 거고요. 시사세. 그리고 열 입력세는 투자기간이 되는 거. 투자기간 이제 1년이면 3년이 바뀐다는 소리죠. 뭐가? 얘가요. 그죠? 그래서 열 입력세에다가는 이렇게 C3세를 잡아주는 거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분석된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러면 요거 왜 수익률 5%가 행 입력셀이 되는 걸까?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왜 5%가 요게 C 사셀이 왜 행 입력셀이 돼야 되는 걸까? 왜 그럴까 그건?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5%가 1%로 바뀐다는 거죠. 5%가 1%로 바뀌고 5%가 3%로 바뀌고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5%가 1%로 바뀌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한번. 자, 5%가 1%로 바뀌었다. 그러면 5%가 1%로 바뀐 내용이 적용된 애들은 어디일까요? 얘네들이죠. 5%였는데 2%로 바뀌었다. 1%로 바뀐 내용이 반영된 애들은 바로 이 친구들이죠. 자, 얘네들은 어떤 방향으로 돌아왔을까요? 5%가 1%로 바뀌었어요. 5%가 1%로 바뀌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이 방향으로 들어갔겠죠. 이 방향이 무슨 방향? 1행, 2행, 3행 하면서 순차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뭐가? 5%가 1%로 바뀐 내용이. 또한 5%가 3%로 바뀌었다. 3%로 바뀐 내용이 반영된 애들은 여기죠. 요 친구들이죠. 요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 5%가 3%로 바뀐 내용이 1행, 2행, 3행 행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반영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5%가 1%로 3%로 바뀐 내용이 행방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는 5%는 행입력셀이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투자기간이 원래 3년이었어요. 3년이었는데 요게 1년으로 바뀌었다. 2년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3년이 1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요 내용들은 어떻게 3년이 1년으로 바뀐 내용은 이제 요 내용이 되는 거죠. 3년이 1년으로 바뀐 내용이 이렇게 된 거고, 요 내용들은 어떤 방향으로 반영된 거냐면 1열, 2열, 3열, 열 방향으로 들어갔겠죠. 또한 3년이 2년으로 바뀌었다. 2년으로 바뀐 내용이 이렇게 들어갔겠죠. 요 또한 열 방향으로 1열, 2열, 3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기간 3년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열 입력생이 되는 거죠. 자, 데이터표 두 번째 예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 요런 내용이에요. 대출금, 연이율, 상환기간을 이용하여 상환금액을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 2천만원 대출 받았어요. 2천만원 대출 받았을 때 연이율은 6%이고 상환기간 5년이다 그랬을 때 상환금액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즉 대출금하고 연이율하고 상환기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환금액을 이제 계산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계산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출금이라든가 연이율 상환기간이 바뀌면 상환금액이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연이율을 갖다가 6%인데 7%로 바꿨어요. 7%로 바꿔놓으니까 상환금액이 좀 변동이 생겨있죠. 인수가 바뀌니까 결과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6%로 이렇게 도로 바꿔놨고,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절 변동에 따른 상환금액 적용표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6%인데 4%로 바뀌고 4.5%로 바뀌고 5.0으로 바뀌고 이런다는 소리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자율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상환 금액이 어떻게 바뀔지를 여기다 분석을 해달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먼저 결과세를 이렇게 여기다 가져오셔야 되겠는데, 일단 여기다 가져와요. 이번엔 여기다 가져옵니다. 이렇게 G5셀에다가 C6셀을 이렇게 첨조를 하실 수가 있죠. 여기 이제 G5셀에다가 눈을 찍어주고 이렇게 C6셀 갖다가 첨조해요. 첨조 엔터 쳐주시면 여기 이제 상환금액 요게 이제 결과셀이 요 셀에도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표 전체를 잡아주시는데 F5부터 G 12까지 잡아줘요. F5 셀에서부터 G 12까지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데이터 탭에 예측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로 가는 거죠. 데이터표로 가시면은 데이터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까는 변수가 2개였죠. 아까 변수가 2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변수가 몇 개요? 1개죠. 연이율만 변동시켜보는 거예요. 그 여기선 즉 2개를 다 채운 게 아니고 하나만 채워주면 되겠는데, 그 하나가 뭘까요? 하나만 채워주면 되는데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열 입력셀이에요. 자, 열 입력셀로 뭘 잡아줘야 될까요? 그럼 열 입력셀로,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러니까 4.0, 4.5 얘가 뭐죠? 이자율이죠. 연이율이에요. 연이율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니까 열 입력셀에다가는 요걸 잡아주세요. C4셀 잡아주시고, C4셀을 잡아주시고 확인 단초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상환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4.0%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좀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금액도 좀 줄어들겠죠. 반대로 6.5나 7.0이 되면은 금액이 조금 늘어나겠죠. 이렇게 상환 금액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까처럼 첫 번째 예제처럼 변수가 2개인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변수가 1개인 경우도 있고,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목표값 찾기, 이것도 가상 분석 중 하나가 되는 건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죠. 출제형 1번에 보면은 목표값 찾기 시트에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목표값 찾기라는 그 시트로 가가지고 보면은 서초점 냉장고의 판매가가 320만이다. 320만 원짜리 냉장고를 30대를 파는 거예요. 30대를 판매했고, 그랬더니 판매 총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9,600만이 나온 거죠. 9,600만. 그죠? 근데 요걸 갖다가 1억을 만들어 보자 이거죠. 얘를 1억을. 그러니까 판매 총액을 갖다 1억을 달성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 판매가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판매량을 올린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9,600만은 뭐에 의한 결과죠? 9,600만은 판매가에다 판매량을 곱하기 해가지고 계산한 결과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판매가라든가 판매량이 바뀌면 판매 총액도 같이 바뀌는 관계죠. 판매량을 갖다가 31대로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판매 총액이 9,920만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판매량 등이 바뀌면 결과도 같이 바뀌는 관계. 자, 그러면은 이걸 구해주는 거죠. 난 그럼 여기를 1억을 만들어 주려면은, 여기 판매 총액을 1억을 만들어 주려면은 판매량을 몇 대로 해야 될까? 이거 생각할 수 있죠. 판매 총액을 1억을 만들고 싶은데, 1억을 달성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판매량을 몇 대로 하면 좋을까? 이걸 구해주는 거예요.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탭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예요. 데이터 탭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로 가셔가지고 일단 수식셀은 이제 그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되는 거죠. 수식셀은 곧 결과셀이죠. 결과를 얻은 내용은 바로 9,600만이죠. 그죠? 요걸 잡아주고 요게 이제 찾는 값에다가 이제 뭘 찍어주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값. 자, 판매 총액 9,600만이 나왔다. 그럼 요걸 얼마로 해주고 싶은 거냐 이거죠. 바로 1억이죠. 자, 1억은 1을 찍어주시고 공을 8개 찍어주세요. 공 8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이렇게 이제 요거 딕텐 셀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딕텐 셀에 있는 그 판매 총액 9,600만이 1억 원이 되기 위해서는 딕텐 셀에 있는 판매량을 몇 대로 해야 될까? 이걸 구해준다는 소리죠. 그래서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여기가 이제 1억이 되는 거죠. 자, 1억이 되었고 지금 판매량이 31로 잡혀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수색력줄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죠? 31.25대라 되어있죠. 그러니까 31.25대니까 32대 정도, 32대 정도 팔면은 1억 원을 달성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실까요? 마포점의 세탁기가 160만 원짜리를 갖다가 57개에 팔은 거예요. 57개에 팔아놓으니까 판매 총액이 이게 나왔죠. 이것도 한번 1억을 만들어 볼까요? 이 판매 총액 얘를 갖다가 1억을 만들어 주려면은 마포점 세탁기의 판매량을 몇 대로 해야 될까? 요거 생각할 수 있죠.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 마포점 세탁기 판매 총액을 1억을 만들어 봅시다. 한번 1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탭에 예측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로 가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수식셀은 일단 얘가 되는 거죠. 이육셀이 되는 거고 찾는 값은 얘도 1억이 되는 거죠. 1억 찍어주고 1억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에다가는 판매량을 이렇게 현재 57대죠. 57대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판매 총액을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판매량을 몇 대로 해야 될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보면은 나왔죠. 그래서 62.5인데 여긴 반올림 해가지고 63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죠. 그러니까 63대를 팔면은 판매 총액 1억 원을 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시트는 분석 작업 문서의 시나리오 시트로 갈게요. 시나리오 시트. 얘도 마찬가지로 가상 분석인데 요 내용을 보면은 이렇죠. 지금 이제 시나리오 시트에 대해서 KS마트 특별기획점 원피스 판매 현황표에서 마진율 A13과 할인율 셀이 다음과 같이 이제 변동되는 경우 판매 금액의 합계셀과 이익 금액의 합계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진율과 할인율에 대해서 요게 두 값이 있는데 요게 바뀌면 이제 마진율과 할인율 각각 그 40% 10%로 이렇게 해볼게요. 40% 10%로 각각 바꿔놓으니까 결과가 바뀌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마진율과 할인율의 값을 변동을 시켜놓으니까 여기는 여기 바뀌고 있죠. 이런 관계이고 다시 이제 마진율 35%에다가 할인율 5%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자, 이런 관계가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마진율과 할인율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에 이익 금액의 합계, 그러니까 판매 금액의 합계 셀과
이익금액 값을, 즉 E10 셀과 F10 셀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름 정의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 정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죠. 시나리오 결과 시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시나리오 결과 시트를 보니까 이렇게 변경 셀과 결과 셀의 이름이 기본적인 셀의 이름 말고 이렇게 정의한 셀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즉 변경 셀과 결과 셀의 이름으로 사용할 이름을 미리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기 앞서서 정의를 해달라는 거죠. 자, 이름 정의하는 건 배우셨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제시된 내용에 맞게 이름 정의를 해준다 이거죠. 자, 이름 정의하는 방법 먼저 어떻게 해요? 여기 A13부터 이름 정의 해볼까요? A13 셀 클릭하고 A13 셀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수식에 이름 정의로 가셔가지고 이름 정의 가시면 이제 이렇게 이름이 마진율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죠. 마침 나는 여기 A13셀 갖다가 마진율로 정의할 거예요. 그죠? 만약 다른 이름으로 해야 된다면 그 이름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누를게요. 그죠? 그 다음에 B13셀에다가 또 클릭하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수식에 이름 정의 가가지고 요 부분도 할인율로 정의를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면 이제 이름 정의 들어가 보니까 이름이 할인율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네요. 요대로 놓고 하시면 이제 여기가 할인율로 정의가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름이 미리 입력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 이름이 내가 정의하려는 이름과 같다면은 그대로 놓고 정의를 해주시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13과 B13셀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했고 그 다음에 E10 셀 잡고 그 다음에 수식의 이름 정의로 가는 거죠. E10 셀을 클릭하고 수식의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름을 갖다가 이제 요거는 E10 셀의 이름은 이제 빈칸으로 나와 있으니까 직접 쓰시면 되겠네요. 이제 판매 금액 합계로 정의를 해요.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단추 누르시면 요 셀이 이제 E10 셀의 이름이 판매 금액 합계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F10 셀 잡고 F10 셀을 잡고 수식의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이름에다 이제 써주시는 거죠. 여기다 이제 요 F10 셀 이름은 이익 금액 합계로 정의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름 정의하고 그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은 이제 이름 정의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요걸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약 보고서에서 사용될 셀의 이름들이 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이름 정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이름 정의 다 해준 다음에 데이터 탭에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로 가요. 자, 요걸 정의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 잠깐 같이 한번 보시죠. 요걸 갖다가 시나리오 관리자를 이용하는 순서를 갖다 정의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 보면서 한번 해보죠. 요 내용이에요. 요건 여러분 단톡방에다가도 똑같이 공유를 해드리죠. 들어갔죠? 자, 일단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아까 보셨던 게 바로 결과 시트가 바로 뭐였냐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였어요. 그죠? 자, 그걸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처음에 뭘 하시는 거냐면 이름 정의 먼저 해주시는 거죠. 제시된 내용을 잘 읽어주시고 거기에 맞게 이름 정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을 갖다가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뭐냐면 이익 증가죠. 이익 증가를 입력하고, 이익 증가 이렇게 입력하고, 그래서 변경셀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 셀을 갖다가 동시에 잡아요. 이 마진율과 할인율이 변동되었을 때, 이 두 개가 변동되었을 때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변경셀은 두 개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A13부터 B13 두 개 셀을 연속으로 잡아줄 수 있죠. 이렇게 잡고 확인 단추 누르세요. 확인 단추 누르시면은 이제 시나리오 값이라고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해 달라고 나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변동시켜 볼 거다. 그러면 얼마로 변동시켜 볼 거냐, 그 이야기죠.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마진율은 45%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할인율은 3%로 설정해 주시는 거죠. 마진율 45%에다가 할인율 3%. 그래서 마진율 45%로 입력하고, 할인율은 이렇게 3%로 설정하고, 3%. 마진율 45%, 할인율 3%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로써 뭐가 된 거죠? 이익 증가 시나리오가 등록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등록된 거고, 여기선 두 번째 시나리오까지 등록해 달라고 되어 있죠. 시나리오 2번 해가지고 이름은 뭐요? 이익 감소. 이건 그래서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추가 눌러서 여기다 이제 시나리오 이름은 뭐요? 이익 감소. 맞죠? 변경셀은 아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잡았던 요 친구들이 그대로 잡혀 있죠. A13부터 B13 맞죠? 이거 요대로 놓고 가셔도 돼요. 요대로 그대로 놓고 확인 누르면 마찬가지로 뭐가 나올까요?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해 달라고 나오겠죠.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익 감소 시나리오는 마진율은 25%, 할인율을 8%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진율 25% 설정하고, 할인율 얼마요? 8% 설정하고. 그래서 시나리오 2까지를 갖다가 추가를 시켜주는 거죠. 확인 누르면 이로써 뭐가 된 거죠? 두 개의 시나리오, 이익 증가 시나리오와 이익 감소 시나리오가 등록이 되었죠. 여기 순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클릭하고, 시나리오 이름 입력하고 변경셀 입력한 다음 확인 누르면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 달라고 나오죠. 즉 얼마로 변경해 볼 건가, 그 값을 입력해 주시고 확인 해가지고 3에서 5번 과정을 반복해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6번까지 되신 내용이죠. 되면 그 다음에 뭘 해달라고 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 주는 거냐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요 내용이죠. 여기 이제 이런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2 시트의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하여야 하며 모쪼록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겠다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뭘 만들어 달라는 거냐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그 보고서는 아까 좀 전에 보셨죠? 그 결과 시트가 바로 이 요약 보고서였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뭘 하시는 거냐면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요약을 클릭해줘요. 요약. 여기 요약 점점점 버튼 있죠?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오른쪽 옆에 요약 점점점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요약 점점점 들어가서 보고서 종류는 뭐가 되는 거죠? 시나리오 요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요약 보고서 외에도 무엇도 만들어 줄 수가 있냐면 시나리오 피벗 탭을 보고서라는 것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결과셀은 어디가 됩니까? 결과셀은 어디요? 보니까 E10셀과 F10셀이 바로
결과셀이 되는 거죠.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결과셀에다가는 이 두 개 또 잡아줘요. X텐 셀과 F텐 셀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확인 단추 누르시면은 이렇게 요약 보고서가 나왔죠. 그죠? 아까 보셨던 요약 보고서 결과 시트랑 같은 시트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요약 보고서가 나오셨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또 확인해 주셔야 될 게 바로 이거죠. 요약 보고서가 나오셨다면 요약 보고서 시트 위치를 꼭 확인해 달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보면 이런 멘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2번 시트에 어디다가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 이런 식으로 바로 앞에 혹은 바로 뒤에 위치를 얘가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를 잘 보고 위치를 뭘로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시트의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시나리오 시트의 바로 앞에다 위치를 시켜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제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준 내용이 되는 거고요.